증시 대담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4년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좀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신 것은 이제 S&P, 나스닥 그리고 유럽 더불어서 이제 독일 상당히 좀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S&P만 하더라도 20% 이상, 나스닥은 뭐 거의 3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대만도 28% 이상, 24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20% 하락,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독 우리 증시만 약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24년에 그 이유들을 조금 놔두고 25년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강세장이 더 지속이 될지 내지는 이 부분이 좀 소위 꺼지면서 다른 국가들의 변동성도 더 자극이 될지 아니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미국이 좀 상승률은 덜하고 좀 부진했었던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까지 잘 좀 챙겨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연말 잠시 주춤되었던 미 증시의 상승 여부, 더불어서 주요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새해 첫날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지난주 그리고 연말에 약간 미국의 증시가 조금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약간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산타랠리를 기대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네. 사실 차익 실현도 굉장히 또 연말에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확정적인 수익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결국 한 해가 넘어간다라는 기준도 상당히 경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이유보다는 지난해 한 해 AI 열풍도 있었고 또 금리 인하도 있었고 또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또 11월에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는 또 더 올라갔었죠.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연신 기록 갱신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뭐 차익 실현이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확정된 수익이 정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탄력이 새해 들어서도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뭐 이게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이 상승 에너지가 금방 이렇게 가라앉을 상승 동력은 아니에요. 그걸 본다면은 1월 20일이면은 대통령의 또 취임식도 있죠. 대관식도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연신 뭐 행정명령으로만도 발표되는 게 일기 때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레드 스윕 그러니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겠죠.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이 동력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점에서 이 상승 동력이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1월 20일 임기 이제 시작하자마자도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대체로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 동력이 언제까지는 가겠느냐. 뭐 전반적으로는 올 한 해 내내 또 이어질 수 있겠지만 워낙 2024년에 많이 올랐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맞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PER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지나친 경우에는 조정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살아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보기에도
취임하자마자 주가가 꺼졌다? 이런 뉴스가 결국 달가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인 부양을 떠나서 그렇다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 동력이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은 지대하게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3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다소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어떤 그 상승의 뭐랄까요? 에너지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대한 월가의 이 주요 IB들이 S&P 지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상승적으로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컨센서스, 그러니까 상당히 다수의 동의, 거의 뭐 네. 만장일치 정도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그럴 때도 이제 틀릴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예측이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는 차원의 또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주요 투자은행들도 S&P 500 지수가 주로 이제 큰 기업들이 많죠. 새해에도 한 13%가량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고, 지금 심지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7,000,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7,100, 그 이상도 나와요. 이게 소개되진 않지만 그 이야기는 적어도 1957년에 이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S&P 500이라는 것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가 1957년 이후에 500 지수가 만들어졌는데 연평균 수익률을 웃돌 전망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증시라는 것이 유동성인데 네. 그 유동성을 누가 사실은 만드는 거냐. 물론 이제 투자자들의 유동성이긴 합니다만, 이 미국의 경우에 참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다. M7 기업들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종목 소개를 하면서도 미장 소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디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자금을 고스란히 그런 투자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움을 샀다가 아니라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또 아마존이 SMR 소형 원전에 투자했다. 이런 식의 전개가 굉장히 지금 흔해졌고 사실상의 노멀 표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뭔가 큰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최근에 인수했다라든지 어디에는 또 투자를 했든지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돈을 은행에서 IB 쪽에서 들어갔다면 아니다. 이제는 M7이 직접 투자하는, 뭐 심지어는 테슬라까지도요. 심지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죠. 그렇죠. 이런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돌파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도 좀 올해는 투자자들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한 해 미국의 어떤 상승을 주도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기술, 뭐 연관된 산업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이었을 텐데, 그 부분은 올해도 계속 AI는 중심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AI, 또 로봇, 바이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M7이 하고 있다. 그래서 AI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가 그걸 또 인식할 수밖에 없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AI와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20년 뒤에 인간을 뛰어넘고 위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급속도로 앞으로의 한 5년이 완전히 고성장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보시면은 앞서 이제 M7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런 계속해서 AI 쪽에 투자를 하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뇌 쪽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로봇이 결합이 되죠. 휴머노이드, 또 뭐냐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의 수명 연장,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맞아떨어지죠. AI, 로봇, 뇌, 바이오, 그리고 뇌도 바이오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변신과 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기존에는
반도체 그러면 CPU였단 말이거든요. 자, 인텔이 화면도 보고 있으면 CPU. 이 시대는 거의 끝났어요. 그다음에 GPU. GPU에서 이제는 XPU, 브로드컴으로 넘어가고 있다. 마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또 시대에 맞는 반도체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공룡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치타가 움직이듯이 삭삭삭삭삭 이렇게 가야만 되지 그냥 꿈틀꿈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텔과 브로드컴 이름 모르는 일반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CPU 그러면은 인텔 인사이드 기억나실 거예요. 맞아요. 인텔 인사이드 아니면 큰일 난 줄 알았어. 인텔 인사이드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던 거죠. 브로드컴,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싹싹싹싹 바뀌는 겁니다. 벌써 시가총액만 봐도 훨씬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부터 그 이후로의 패러다임은 돈, 기술, AI, 로봇,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얼마나 여기에 빨리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HBM이라고 하는 올 한 해 내내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것도 실적일 거예요. 공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기술.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바이오하고 비슷해요. 뭔가 입증됐어? 생산됐어? 이제 뭐 상용화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 관점이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AI에서 양자까지 뭐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 중심주의, 미국 예외주의가 트럼프 이제 당선이 이제 됐고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밝아지면서 다른 시장과의 온도 차이를 계속 벌이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는 올 상반기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일단 1월 20일 취임식이라고 안 부릅니다. 대관식. 대관식. 아니 역대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나요? 루즈벨트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 다 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린란드? 미국이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트루도 총리, 캐나다, 미국에 51번째 준 것 같은데 파나마, 운하, 우리가 그냥 가져와 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종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시, 여러분들 미국 전시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볼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1%에 네. 믿깁니까 여러분들?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은 좀 더 약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아까 해주셨는데 저는 유럽이나 신흥국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더 상반기 좀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서학개미 아이고 국장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투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서 미장으로 가자. 물론 여러분들 미장이 또 만사형통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지수는 그렇게 유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현상이 1분기, 2분기 정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저가가 나오는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올해 미국 투자할 때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라든지 주요 지표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쭉 뭐 이제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또 새해 첫날이니까 사실상 네.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아예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엑선. 그럴 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하고도 연결돼 있고 델타, 그 다음에 G 에어로스페이스, MS. 왜냐? 빌 게이츠가 또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네요. 그 다음에 아마존.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또 비교될 수밖에 우주항공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블루 오리진의 바로 제프 베조스거든요. 또 드림블, 엔비디아도 여전히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지혜로운 게 참 이런 부분들을 삼성도 좀 했더라면 좋았을 뻔한 것이 계속 다른 쪽에다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해요.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아이온큐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시놉시스나 뭐 월마트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결국은 이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수출 주도국하고 반도체고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에너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주가 종목 또 우리 경제의 성장률 같은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올 한 해 내내 매일경제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 달러 인덱스. 어떤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화된다 얘기합니다만 지금의 달러 강세를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또 지표인데 올해도 또 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연말 미 증시는 다소 좀 주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으로 S&P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일종의 차익 실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빌미는 금리와 달러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달러가 상승한 배경에는 12월 FOMC 결과 이후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더불어서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무역 갈등,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S&P 기준으로도 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천에서 7천 사이를 넘나드는 지수들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800 정도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2,400이게 되면 그래도 한 16% 정도의 상승 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S&P도 10% 이상, 코스피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엇갈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같은 방향으로 탄력은 다르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마침 어제 나온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좀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12월 수출 증가율인데요. 6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11월이 1.4%였기 때문에 이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중국에서의 수요 등에 힘입어서 수출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코스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새해 첫날 나온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그래도 최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